평생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바나나가 어느 날부터 제 몸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죠. 우리가 믿어온 건강한 과일이 나이 들면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67세 내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모른 채 평생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중년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 3가지와 꼭 드셔야 하는 과일 4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 당장 과일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을 까먹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 바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왜요?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매일 아침 바나나 1개씩 먹으며 건강을 지킨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 오랜 친구이자 환자인 65세 김 사장님의 사례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배가 점점 나오고 혈압이 오르내리고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죠.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니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나나를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5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근육이 30% 이상 줄어들죠.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거죠. 바나나 1개에는 각설탕 7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당분이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됐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사가 느려진 몸에서는 이 당분이 그대로 뱃살로 변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쉽죠. 더 심각한 건 칼륨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젊을 때는 이게 장점이었죠. 하지만 50대 이후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의 혈압약이 칼륨을 체내에 쌓이게 만듭니다. 여기에 바나나까지 먹으면 칼륨 과다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바나나 2개씩 드시다가 심한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죠. 바나나를 끊고 나서야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바나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1~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뱃살이 늘어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가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포도의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커집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2세 여성분인데 매일 포도를 1송이씩 드셨어요. 그런데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당분이 너무 빨리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포도 하나를 입에 넣으면 5분도 안 돼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를 잘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포도처럼 당분이 빨리 흡수되는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우리 몸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 혈관이 손상됩니다. 셋째,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식사 후에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런 혈당 변화 때문에 고생하시더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치아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를 보호하는 겉면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포도에는 신맛을 내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약해진 치아를 더욱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포도를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더 많이 닳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포도를 드시다가 치아가 시린 증상이 심해져서 찾아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치아 표면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포도 먹는 양을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포도가 약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이 제대로 듣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포도도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드실 때는 작은 포도는 10에서 15알, 큰 포도는 7, 8발 정도로 제한하세요. 예전처럼 한 송이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중이나 직후에 드세요. 그리고 포도를 먹은 후 30분은 양치질을 하지 마시고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포도 먹는 양을 최대한 줄이시길 권합니다. 달콤한 포도 한 송이가 여러분의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이 수분이 많아서 좋다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여름이면 시원한 수박을 즐겨 먹었죠. 하지만 제 환자 중 68세 남성분의 사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수박을 드셨는데 밤에 화장실을 5, 6번씩 가느라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밤새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50대가 넘으면 한두 번은 기본이죠. 여기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저녁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박의 수분은 일반 물과 다릅니다. 수박에는 소변을 자꾸 보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은 양보다 더 많은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게다가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라 조금만 먹어도 물을 컵으로 여러 잔 마신 것과 같죠. 밤에 자주 깨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제 환자분도 수박을 끊고 나서야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에는 소금이나 미네랄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적절히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수박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이런 전해질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거나 어지럽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신 후 어지러워서 쓰러지신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수박의 찬 성질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는데 찬 음식은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차가운 수박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 쉽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수박을 안 먹을 수가 없는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수박은 오전이나 낮에 드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에 먹는 양은 종이컵 한 컵 분량으로 제한하세요. 예전처럼 수박 반 통을 숟가락으로 파먹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보기 힘드신 분들이나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수박을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밤잠을 망칠 수 있습니다. 대신 오이나 참외를 소량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부터는 중년 이후 꼭 먹어야 할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진짜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나나, 포도, 수박은 젊을 때는 좋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조심해야 할 과일들이었죠.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걱정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정말로 효과가 좋았던 과일 4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과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입니다. 그것도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과일이죠. 제가 아보카도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뇌와 관절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들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아보카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매일 아보카도를 반 개씩 드신 72세 환자분은 기억력 검사에서 60대 초반 수준의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주목하세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 힘들어 하시던 환자분이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시고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약보다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의 지방은 뱃살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서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만들죠.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특히 눈 건강에 탁월합니다. 제 환자 중에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실명 위험이 있는 무서운 병이죠. 이분께 매일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6개월 후 검사에서 진행이 멈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인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도 깨끗하게 만듭니다.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죠.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드셔야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똑같으니 부담 없이 드세요. 블루베리는 비싸던데요? 그럼 국산 복분자나 오디를 드세요. 효과는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3-4번, 한 번에 종이컵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두 과일만 잘 챙겨 드셔도 뇌 건강, 관절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여러 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를 보면 작고 털이 많아서 별로일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가장 고민인 변비와 소화불량을 해결해주는 최고의 과일이죠. 제 환자 중 70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나이 들면서 변비가 생겨서 고민이셨어요. 젊을 때는 매일 화장실을 가셨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죠. 변비약을 먹으면 배가 아프기만 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키위를 하나씩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매일 화장실을 가게 되셨고 한 달 후에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키위에는 소화를 돕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재울 때 키위를 넣으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뱃속에서도 음식을 잘게 분해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액이 줄어들어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한데 키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키위의 식이섬유입니다. 키위 하나에는 배변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가 하루 필요량의 10%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에 녹는 식이섬유와 녹지 않는 식이섬유가 황금 비율로 들어 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키위는 새콤해서 속이 쓰릴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키위는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서 속쓰림을 줄여줍니다. 다만 공복에 먹으면 안 되고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엔 반 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을 줄이는데 탁월한 과일입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282 넘어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부작용이 걱정되신다고 하셔서 일단 자몽을 매일 반 개씩 드시면서 3개월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이나 빠졌습니다. 자몽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어서 운동 없이도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죠. 특히 뱃살이 잘 빠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이 약의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자몽 반 개를 드시면 됩니다. 쓴맛이 싫으시면 꿀을 살짝 뿌려도 좋습니다. 단 설탕은 넣지 마세요. 자몽의 좋은 효과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중년 이후 주의해야 할 과일 3가지와 꼭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언제 먹어도 상관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많이 나오는 새벽 시간에는 절대 과일을 먹지 마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후 3, 4시 정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박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세요. 양도 중요합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가 들면 적정량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먹는 과일의 총량은 주먹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보다 많이 먹으면 당분 과다로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과일이 조금이라도 물러지거나 상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상한 과일을 먹으면 탈이 나기 쉽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과일이 빨리 상하니 더 주의하세요. 바나나에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긴 것, 포도알이 물러진 것은 먹지 마세요. 깎은 과일은 2시간 안에 드시고 남은 건 버리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포도, 수박, 바나나는 최대한 피하고 아보카도나 블루베리를 드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바나나에 칼륨을 주의하고 키위나 자몽을 드세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칼륨이 많은 과일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자몽은 거의 모든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우울증약을 드시면 자몽은 절대 먹지 마세요. 포도도 혈액 관련 약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럼 너무 복잡한데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과일은 식후에 드세요. 둘째, 하루에 주먹 2개 분량만 드세요. 셋째, 약을 드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안전하게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과일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 드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잘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가 더 안 됩니다.
한 입에 20번에서 30번은 씹어야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 포도, 수박입니다. 바나나는 높은 당분과 칼륨이 문제가 되고, 포도는 빠른 당 흡수로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수박은 과도한 수분으로 숙면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과일은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입니다. 아보카도는 뇌와 관절을 보호하고, 블루베리는 눈과 혈관 건강을 지키며, 키위는 변비와 소화불량을 해결하고, 자몽은 콜레스테롤과 체중을 관리해 줍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매일 바나나를 드시던 65세 김 사장님은 바나나를 끊고 아보카도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요? 라며 놀라워하셨죠.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시던 72세 이 여사님은 키위를 매일 하나씩 드시기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변비약을 끊으셨습니다.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포도를 즐겨 드시던 68세 박 회장님은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한 후 혈당이 안정되고 시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안경 도수를 낮췄어요. 라며 기뻐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아시나요? 과일 하나 바꾸는 것이 약 몇 개를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일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과일 선택은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려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0세가 넘어서 과일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사세요.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준비하세요. 저녁에 먹던 수박은 낮으로 옮기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일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도 제 환자들처럼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먹는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